해령 정거리에 그게 이름이 불망산. 불망산이 한 대차씩 나가요. 남자 여자 시체가 일주일에 한 트럭씩 나가요. 열병에 걸렸을 때 저게 시체를 그냥 태워요. 그 태우는 거 우리가 봐요. 근데 사람의 시체가 엄청 냄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평소에 이제 많이 또 뵙고 정말 그 북한 땅에서 겪은 그 고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마음 아팠던 분을 이제 또 모셨습니다. 최민경 선생님이시고 오늘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의 그 삶, 또 인권에 대해서 말씀 이제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기도 했었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뵙지만, 특히 북한 인권 문제, 이 문제는 정말 그 누구에게나 상처고 아픈 마음의 피해자들에게는 누구나 좀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인권의 피해자에게는 어떤 인권 피해자든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피해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북한 인권을 이야기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 이것이 좀 더 알려지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제가 발의한 법안이 탈북민 이제 피해 보상, 북한 정권으로 받은 이제 피해 배상 특별법을 제가 법안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피해 보상 이제 특별법이고요. 법안을 이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을 텐데, 오늘 정말 또 용기를 내주신 우리 최민경 선생님 같은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법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북한 당국으로 받았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함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워싱턴에서도 많은 활약을 이제 하셨고, 참 이제 저는 이제 뭐 북한 탈북민들의 그 인권 피해 상황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뵀습니다만, 특히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정거리 수용소입니다. 북한에 많은 이제 수용소들이 있는데, 왜 마음이 아프냐면요, 이제 지난해인가요, 그 미국의 HRNK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정거리 교화소 그 사진을 하나 캡처해가지고 이제 그 했던 것이 화제가 됐는데, 그곳이 이제 화장터에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망하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했을 때,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던 과정에 또 내지는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된 사람들이 북한의 열악한 이제 식량, 그리고 그 노동 강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분들을 태우는 그 연기가 끊이지 않고 난다는 것을 보면서, 참 뭐 이제 하나님 아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항상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모신 이 분은 정말 북한의 이제 정거리 교화소에서 그 죽었다 살아났다, 내지는 시체실에서 이제 다시 나왔다, 뭐 이런 이제 그 증언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셨고요. 뭐 본인 소개를 이제 잠깐 이제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제 언제 이제 오셨는지, 또 오셔서 지금 사시는 것이 만족하신지 짧게 좀 이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정착한 지 10년 차 되고요. 2012년도에 여기 한국에 좀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탈북을 했죠. 지금 현재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살고 있고요. 여기 생활이 당연히 우리한테는 천국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온 첫날부터 여기 한국 땅을 디뎌서부터 제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지금 북한 인권 활동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 첫 탈북을 했고, 탈북 당시에는 그때 그 아빠가 아빠 죽음을 맞고, 그때 그
300만 명씩 굶어 죽는 아사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 우리 집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그 당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먼저 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해에 그냥 중국 친척을 찾아서 1997년도 12월에 첫 탈북을 했어요. 그럼 그때 그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25살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 탈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국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공안이 그렇게 정말 제가 그 시골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좀 친척을 찾아가니까 인신매매는 아니죠. 그냥 친척을 찾았고 친척이 소개로 원래는 탈북할 때 다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큰아버지가 그 외갓현이라 했는데 큰아버지가 막았어요. 거기로 왜 가냐. 여기서 거기서 다 굶어 죽는데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시골에 그 연변에 그 왕청현이라고 있어요. 왕청현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가 그 강택민이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강택민. 강택민. 2000년도 들어서 예, 보금. 그때 당시 그 탈북 그 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 왕청현에서 그 시골에 자그마한 시골에 첫 탈북자랬어요. 제가 그리고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국 정부에서 그 중국 법만 어기지 않으면 살아라 이렇게 할 때랬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3개월이 있다가 그 큰아버지 소개로 그 다음에 중국 남편을 만나서 중국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그 99년도에 2월에 우리 지금 그 대학에 입학한 딸을 출산을 했죠. 중국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중국에서 공안에서 올려줬어요. 출생증을.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거기다 이렇게 부모란에다가 부는 아버지잖아요. 중국 조선족이니까. 그 다음에 그 모란에라는 딱 백조선이라고 썼어요. 북조선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래가지고 출생증을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엄하지 않았어요. 또 탈북한 사람들도 얼마 없고 그랬는데 대대적으로 북송운동이 벌어진 거는 99년도부터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그마한 시골에도 거의 99년도, 2000년도는 이미 30명 정도로 들어왔다 나가고 이러니까 그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탈북이 이루어지니까 99년도에 그 중국 정부에다가 강택민인데다가 우리 인원을 보내달라. 이렇게 한계가 99년도, 2000년도부터 첫 북송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저는 이미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거기서 중국에서 제가 살면서 4번을 북송당했어요. 북한에? 예. 4번을 북송됐는데 제 첫 북송을 2000년도에 했어요. 제일 첫 북송을. 그랬는데 친척이 꼬장을 해가지고 시집 근데 또 그 시어미가 이렇게 무슨 공장을 하다가 부도로 나가지고 그때 중국에서는 어떤 공지령이 내렸는가 하면 탈북민을 한 명을 꼬장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이죠. 예. 신고. 그때는 5천 위안을 줬어요. 변반대로 직접 꼬장을 하면 고발을 하면 5천 위안이고 그다음에 그냥 공안국에다가 여기로 말하면 경찰청이죠. 1,000 위안을 주겠다. 근데 그때 돈이 그때 당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때 뭐 5,000 중국 위안. 사람들이 월급이 뭐 300원, 400원. 네네네 맞아요. 400원.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맞아요. 400원 할 때. 400원 할 때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게 5천 위안이란 게 대단한 돈이랬어요. 그때 당시. 네. 그 돈을 위해 가지고
그 시형이 예,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예, 그래갖고 근데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수 씨를 공안에 그렇죠. 갔다가 밀고 하고 그 돈을 받았다? 네, 예, 근데 그 공안이 아니고 변방대라. 변방 돈 더 많이 받는 5천 그렇죠. 5천 위안에 그렇죠. 1,000원짜리 그렇죠. 공안에 안 가고 5천 야, 그러니까. 진짜 장사꾼이다. 진짜 그렇죠. 사촌 동생이 재수 씨랑 애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재수 씨를 팔았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 경미를 99년도에 제가 낳는데 그 저기 뭐야 99년도 2월에 낳는데 2000년도니까 딱 돌시대 제가 4월에 북송됐거든요. 2000년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4월 27일 날에 체포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네 번을 왜 그 한 집에 왔냐? 그거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아는 이미 출산이 됐고 그러니까 엄마는 위대하다고 그래가지고 북송이 예, 북송이 됐을 때는 그때 돌시 되는 거 내가 왜 이것도 내가 증언을 하는가 하면 금방 그 저주 딱 떼서 정말 딱 저지 줄줄줄줄 흐른 거 북송을 했어요. 그 저기 뭐야 그런데 그렇게 중국 정부가 잔인했다는 거 제가 이거 증언을 하는 게 있고 그 제일 첫 북송을 2000년도에 당했고 두 번째 2002년 당했고 그다음에 4년도에 세 번째 북송을 당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올림픽 그때 2008년도. 시범행 예 그때 교화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그렇게 법이 안 셌어요. 저기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먹기 나온 사람도 많은 도망간 사람 많은 먹기 힘들어서 그때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갔던 사람은 간대 용서를 해준다 해서 또 방침에 석방을 맞았어요. 그 안에서 노동 관련대 좀 하고 아니 단련대도 안 가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그 직결소로 갔어요. 그 단련대 들어갔고 그때는 단련대가 청진 같습니다. 네네네 예 청진 단련대로 들어갔고 그 단련형을 6개월을 받았는데 많죠. 6개월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6개월인데 3개월을 하고 그랬는데 3개월도 영양실조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 2008년도 올림픽 때 그때 대대적으로 했어요. 김정일이는 또 어떻게 했는가면 그때가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시범형을 탈북자를 교화형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 그 단련형도 없었어요. 그래서 단련형인데 그 저기 교화형인데 그 제일 작은 게가 3년에서 그러고 그다음 3년에서 10년인데 브로커만은 이렇게 브로커만은 10년형을 주라 했어요. 탈북한 사람들은 그 저기 그 중국에 있은 그 기간을 채서 3년에서 5년 이렇게. 그렇죠. 예. 그건 일반 그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가정 생활하다가 잡힌 사람들이고 거기서 남한행을 하다가 탈북하다 그 사람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따로 이제 그 안에 북한에 가면 따로 분리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뭐 처형하든지 하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그저 그 아이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딸님이 9살이랬어요. 제일 마지막 생리별이 한 게 그다음에 그 정거리에 들어가가지고 워낙 이렇게 약하니까 바로 농산반 못 들어가고 제가 그 허약반에 들어갔어요. 가서 일하지도 못하게.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따로 모아놓는 반이라는 거죠. 예, 우리 엄마도 그 저기 감방 안에서 돌아갔어요. 내가 같이 탈북을 했는데 그 안에서 그냥 열흘 그 저기 뭐야 구루장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제 그 정거리 그 교화소가 악명 먹기로 지금 그렇죠. 소문났거든요. 예, 그 김정일이가 그 저기 뭐야 여자 교화소를 새로 내오라 해서 여자 교화소를 그때 그 100일 전투라 해가지고 그 저기 그때 딱 남자 그 교화소 그 옆에다가 여자 교화소를 짓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그 저기 그 반이가 10개 반이 있어요. 10개 반이 있는데 구내반이 있고 구내반 안에 식당하고 구내 정돈하고 청소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자반이 있어요. 감자반 그 다음에 강냉이반 있고 콩반 있고 남새반 있는데 남새반만이 재범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좀 세겠죠.
예, 남새반만. 그리고 그다음에 축산반. 남생 채소. 예, 축산반이 있고 하모반 있고 그다음에 예. 허약반이 있고 병반이에요. 병반에는 시체실에 가기 직전에 사람들이에요. 그 병반에서 다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모두 10개 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개 반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콩반에 들어갔어요. 조금 허약반에 있다가 조금 그러니까 콩반으로 배치를 하는데 한 개 반이가 요 허약반하고 병반, 군의반을 내놓고는 한 개 반이가 100명이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 그리고 그 콩반에 배치돼서 강냉이 그나마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배부리 먹을 수 있다는 게가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어떻게라도 눈치껏 먹어야 되죠. 뭐 사람이 배고픈데 뭐 상관이 있어요. 그냥 소박에 있는 옥수수알도 막 주워 먹고 막 그냥 뭐 아이들이 뭐 다 정신이 나갔는데 뭘. 2009년도 12월 바깥은 그렇고 11월 12월에 열병이 돌았어요. 북한에 지금 여기를 말하면 독감 그 열병이 돌았는데 1차로 열병이었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다 걸리죠. 몽땅 다 쓰러지고 그때는 바깥은 또 합표 교환으로 그렇게 날리고 우리 이 교화소는 전국의 교화소가 열병이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체가 무리 죽음을 당했어요. 막 그리고 어느 교화소나 다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는 거는 42도예요. 고열이 42도인데 문제는 말을 못하고 걸지를 못해요.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고열이 시달리고 그래서 면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그저 팡팡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가 우리 한 개 반이 없어졌어요. 콩반이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엄청 많이 죽었고 저는 2번째에 걸렸어요. 2번째 열병이 걸려가가지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미 영양실조에다가 그냥 아무 이게 없으니까 그냥 시체실이라 버리라고 그랬대요. 그냥 살 희망이 없으니까.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시체실에 버린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여기 왔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인권백서 2013년도 판에 기적적으로 시체실에 버렸는데 살아났다는 그 증언을 제가 제 책을 가져왔거든요. 그 창고에다 있잖아요. 그 창고 도구 넣는 그게 시체실이니까 넣는데 죽으라고 넣는데 내가 어떻게 개 나왔는지 어쨌든 시체 쌓아두는 데라 버렸는데 문턱에 나와서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서 그래서 놀라서 옮기라 해서 옮긴 게가 병반이거든. 병반에 꺼냈는데 내가 눈을 떴을 때는 그게 한 3일 만에 지금 정신을 차렸다 하는데 후에 다 들은 거죠. 그때 당시는 이게 택도 다 떨어졌어요. 이게 택도 다 떨어지고 말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피멍이 들고 무슨 링게를 또 꽂았더라고요. 포도탕. 요만한 북한의 포도탕은 요만해요. 그랬는 거 그걸 지금 내가 지금 몇 시간을 맞고 있는 지금 하루 지금 이틀이 됐는데도 혈관이 다 쫄았으니까 찌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멍이 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는데는 이런 와중에 며칠이 안 있어서 평양에서 무슨 제조한 약이 왔다 열병에 특효가 있다는 약이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사람으로 그래라 해서 이게 진데라 투여를 했는데 이게 택이 떨어지니까 이 안에 이렇게 너무 잡아당겨 가지고 이게 또 다 멍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 그래야 되는데 또 굳어져 가지고 주사기 바늘 있잖아요. 주사기로 주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 넘어가는 것도 이게 다 쫄아붙어 가지고 넘기지 못하니까 한 접안 주룩 나오는데 담당 교도관이 막 그러더라. 이 가나 새끼 이게 얼마나 귀한 약인데, 응? 넘겨야 산다 이러면
그러면 여기 넘어가는 게 꼬르륵 알려요. 근데 엄청 숨더라고요. 그 감각이. 제가 지금 들어도 있지 않지는데 쭈르륵 근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이게 열이 그때부터 차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후에 내가 나와 보니까 그게 유엔에서 보낸 약이래요. 그랬는데 그 정치 선전을 하고 북한에서 평양에서 제서 충성심을 이래.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를 우상화하느라고 막 열병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허약반에서 27kg 제가 석방 대할 때 27kg 했어요. 57kg 했어. 그 3년을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왔습니까? 2년 3개월, 9개월을 감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4명이 잡혀 나갔잖아요. 34명 중에서 정거리에서 우리가 다 만났거든요. 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34명 중에 6명이 살아나왔어요. 6명이 살아나오고 그 6명 나머지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한 동네 살던 이제 그 아이들은 다 이제 엄마 국제고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나와서 4명은 여기 와서 만났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2명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그러거든요. 그 4명 그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인권을 알려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용기가 또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남겨진 그 가족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은 어떻게 탈북을 할 때 함께 왔나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데려왔죠. 그래가지고 딸은 또 이제 뭐 부모에 대한 뭐 서운한 감정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 가는 정이 하나도 없고 근데 어떻게처럼 너무 잘 커준 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학 공부한다고. 네, 대학에 붙었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감사한 게 내가 왔을 때도 그때 9살에 갈라졌는데 그리고 저기 한 고향에서 남겨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봤는데 막 나는 살아나왔잖아요. 다른 집 애들 보면 이제 그 엄마들이 죽어간 거 다 보니까 우리 경미 또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엄청 막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경미야, 너는 엄마가 살아나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그 국제 고아들이 그냥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그렇지 모르지 뭐. 중국이 막 그때 저주스럽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제 몸도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다 이 골수 쪽으로 이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종기가 말도 못했어요. 그때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시체실 있잖아요. 그 시체실에 불망산이에요. 불망산이라고. 불망산이에요. 들었어요, 저. 해령 정거리에 그게 이름이 불망산이에요. 한 대차씩 나가요. 한 대차라게 되면 여기로 말하면 한 트럭이에요. 남자 여자 시체가 일주일에 한 트럭씩 나가요. 열병에 걸렸을 때 그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기 시체를 그냥 태워요. 그 태우는 거 우리가 봐요. 근데 사람의 시체가 엄청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잖아요. 일하는 거기면서도 우리가 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기를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눈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악만 그냥 남아가지고 이거 보는데 새파란 연기가 나요. 사람이 흰 연기가 없어요. 새파란 연기가 나요. 근데 냄새가 막 이러면 무조건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저 안에서 아이들이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다 악만 남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그렇게 받고 238명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태국에서 그때 태국에 국회의원님들이 무슨 일정 차로 행사 차로 오셨다가 그때 태국 이민감호소가 생겨서 제일 처음이래요. 238명 우리가 대한항공 타고 왔거든요. 그때 원유철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저기 심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아이들이 다 나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의원님이 다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이제 며칠 안에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비행기로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아니게 닷새 만에 와가지고 238명 뽑았어요. 정확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한남도 저는 그때 와서 외상후 스트레스랄까 이게 연골이 다 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국정원 선생님이 관리를 못하면 휠체어로 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좋은 세상에 왔는데 막 장애인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이 연골 때문에 제가 엄청 지금 꽤나 힘들거든요. 그리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도 참 기적이라고 이게 마취제도 없이 그 열병이 걸렸을 때 이 종기를 C칼로 째겠어요. 마취제도 없이 그리고 그 솜도 없어서 약솜도 없어서 이렇게 그 동복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그게 그 때가 찌들고 그런 솜을 다 그 째가지고 이거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데려와요. 그걸로 이렇게 그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심지로 떡 틀어받고 그 다음에 그거 뗄 때는 그냥 그 맹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염증이 올까봐 그 국물 있잖아요. 국물은 그래도 뜨끈뜨끈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남겨가지고는 거기다 부어가지고는 그거 막 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석방 맞으면서 그게 그렇게 아물었는데 그 흠집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그 다리도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매해마다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지 기초생계비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제 이거 현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피해자들에게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멀리 있는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정말 다른 나라 인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북한 인권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를 통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님이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들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께 잘 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어찌 보면 저는 많은 아픔을 갖고 이제 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2009년도에 겪으신 일을 보면서 나는 2009년도 대한민국에서 뭘 했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북한은 어떤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북한 인권에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의 근육까지 함께 해서 열심히 살아서 꼭 고향 땅 갈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눈물이 좀 나고 12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촬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좌진들도 많이 북한의 실상을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